이 소설은 아침 드라마의 시조새와 같은 소설이에요. 제목은 젊은 느티나무인데요. 강신재 작가가 쓴 젊은 느티나무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내용은 제목과는 진짜 매우 달라요. 제목은 진짜 점잖잖아요. 근데 내용은 정말 발칙해요. 이 이야기의 대강의 줄거리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사람은 고등학생 수키라는 아이고요. 수키는 아빠 없이 엄마가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재혼을 해요. 그런데 엄마의 새 남편에게는 대학생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수키는 그 아들, 그러니까 의붓 오빠를 좋아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몰래 썸을 타다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이런 뻔한 이야기를 소설로 썼을까 싶지만 이 소설은 1960년, 무려 1960년에 나온 소설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마 꽤 충격을 줬겠죠. 제목을 내 생각엔 일부러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제목을 보고는 여고생이 의붓 오빠를 사랑하는 이야기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줄거리는 정말 너무 뻔한 아침 드라마의 단골 소재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재미가 있어요. 아침 드라마는 우리가 보통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잖아요. 그냥 한 명의 구경꾼으로 별 이상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래서 의붓 오빠를 좋아하는 고등학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감정의 변화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어요. 소설의 내용 일부분 읽어볼게요. 오누이, 동생, 이런 말은 내 마음속에 혐오와 공포를 자아낸다. 싫다. 확실히 내가 느껴온 기쁨과 즐거움은 이런 범주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감정의 변화들, 막 이런 느낌들, 여고생의 이런 느낌,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느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막장 드라마의 이상한 에피소드를 보는 것이 인생에 어떤 도움을 줄지 잘 모르겠어요.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이 어떤 도움을 줄지. 근데 이 소설은 좀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강신재 작가는 1924년도에 태어났는데 1960년도에 이 작품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한 30대 중반 정도에 쓴 작품이에요. 뭐 우리도 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물론 지금도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여성이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기분인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이 바뀌고 여성은 단지 그런 상황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수키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자신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와서 새아버지와 새오빠와 함께 사는 상황은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뭐 성인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라고 이런 일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엄청난 삶의 변화인데, 그런데 사실 아무도 여고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는 그런 시대였죠. 우리나라의 뭐 1950년대, 60년대 다 그런 시대였죠.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아야 했고 남자들 하는 일에 방해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여고생 수키의 이야기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수키는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자신의 의붓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에 옮기고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아마 1960년대 이 소설을 읽은 엄마들은 자기 딸을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겠죠. 너 엄마한테 숨기고 있는 거 있어? 네, 강신재 작가는 아마 이 작품을 통해서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수키는 혼자가 된 자신의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봐요. 젊고 아름다운 엄마가 언제나 조용히 집안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일은 내게 어떤 고통을 주었다. 그 무릎 위에는 늘 내게 지어 입힐 고운 헝겊 조각이나 털실 같은 것이 얹혀 있었지만, 그리고 그 입에서는 늘 나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나는 그것이 불만이고 불안하기조차 하였다. 그런 걸 만들어주지 않아도 좋으니 다른 애들 엄마처럼 집안 살림에 복귀여서 때로는 악도 쓰고 나더러 야단도 치고 어린애도 둘러엎고 다니고, 말하자면 그녀 자신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도 흐뭇할 것 같았다. 여기까지.
스키는 엄마 자신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마도 엄마 자신의 삶을 살아 하고 스키가 말하고 있는 거죠. 스키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사실은 강신재 작가가 그 시대 여성들을 부추기면서 하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요구받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신재 작가 이런 생각은 스키의 대담한 사랑으로도 나타나죠. 스키는 자신의 그 사랑을 완전하게 억누르지는 않아요. 금지된 것이니까 자꾸 뒷걸음질 치기는 하는데 아예 도망가거나 숨어버리지는 않죠. 그러니까 스키가 의붓오빠로 만나게 된 형규는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잖아요. 두 사람의 엄마 아빠가 재혼하지만 않았다면 스키와 형규는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한 쌍의 연인이 될 수 있었겠죠. 작가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 그냥 사랑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진짜 오늘 관계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런 관계가 법으로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졌고, 만약 금지되어 있다면 그게 무슨 이유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졌어요. 스키의 사랑은 도발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꼭 금지해야 하는 것인지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작가는 이런 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이 그저 묵묵히 타인의 삶을 도와주고 상황에 맞추어서 관습과 통념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인지,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냥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인지, 세상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지 말아야 하는지,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 생각에 스키의 사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소설이잖아요. 젊은 느티나무 1960년 작품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작품인데 좀 오래된 소설을 읽으면서 느끼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고상한 맛이 좀 있어요. 지금 같으면은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막 말도 하고 행동도 할 텐데 예전에는 막 예의 막 채통 이런 거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소설에도 느껴져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막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그걸 이제 묘사하고 막 그래요. 영상으로는 그걸 이제 표현하기 힘들겠지만 소설에서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표현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용했던 단어나 문장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와, 이 당시에 이런 말도 썼구나 하고 놀라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 소설에서 콜라를 코크라고 하는데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1960년 발표되었을 때 충격을 분명히 주었던 이 소설은 1968년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영화 배우 이제 신성일 씨가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1980년에 김혜수가 또 스키 역을 맡아서 KBS TV 문학관에서 방송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꽤 여러 번 영화도 되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던 그런 스토리인 거죠. 아마 지금도 누군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게 뭐 옛날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되게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의붓 오빠를 사랑하는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듣는 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에요. 이 소설의 첫 문장이 되게 유명하대요. 나는 처음 봤는데 이런 문장이에요. 그에게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